거지 같은 월세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 애가 감히 이런 자리에? 박경숙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사교 모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쏟아진 모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어요. 60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30대 후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경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부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착하기는 한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말이야. 부인들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년째였어요.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월세살이, 흙수저, 가난한 집안. 지연의 과거를 규정하는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연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말이죠.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김도진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어요. 그는 4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도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도 어머니가 또 미안해.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진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건물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시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5억. 대출 받으라고 하시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건물이 이미 담보대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추가 대출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숙이 시댁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도진아, 이번 리모델링은 반드시 해야 해. 건물 가치가 2배는 오를 거야. 도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데 대출이. 경숙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대출쯤이야. 내가 회사 다니잖아. 신용도 좋고. 옆에서 듣고 있던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지금 건물 상태는 확인해 보셨나요? 시세랑 담보 비율이. 경숙이 날카롭게 지연을 쳐다보았다. 내가 뭘 알아? 월세나 제때 내던 사람이.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숙이 다시 도진을 향해 말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 대출 승인 받아와. 알았지? 네, 어머니. 도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연락처가 떠올랐습니다. 김태준 변호사. 지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예요. 이지연입니다. 잠시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 이사님. 경숙이 들으면 기절할 호칭이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물 있잖아요. 곧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탁 계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지연은 남편과 결혼하며 선택했어요. 자신의 재력을 숨기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돈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지켜보고 싶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경숙은 돈과 배경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를 인간이 아닌 집안 배경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모욕을 참아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경숙의 탐욕이 남편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진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은행 대출이 안 돼. 어머니 건물이 이미 담보로 꽉 차 있대. 지연이 놀란 척 물었다.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도진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가 사채를 알아보라고 하셔.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채요? 어쩔 수 없어.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 지연은 남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채는 위험해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지연은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연락처가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전문 회계사였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경매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곧 시작될 겁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사채로 시작된 리모델링은 실패할 것이고 경숙의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연이 움직일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님, 제가 월세살이 출신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시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숙의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리모델링 도면을 펼쳐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건물이 얼마나 멋있어질지 기대되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결국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강남의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3억, 이자는 월 15%, 6개월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6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앞에 지연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펼쳐졌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사님. 지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지연은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60층?
임원진 전용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연이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옆 벽에는 금빛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이지연 전무이사, 전략기획본부. 사무실 안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 책상에 앉자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오늘 오전 10시에 신탁 운용 보고 회의 있으십니다. 알겠어요. 자료 준비됐나요? 네, 이미 회의실에 세팅해 두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화면에는 수백억대 자산 운용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부동산 신탁 계좌, 주식 포트폴리오, 해외 투자 자산,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어요. 지연이 대형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상석에 앉자 한 임원이 보고를 시작했다. 이 전무님, 이번 분기 신탁 수익률은 전년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질문했다. 부동산 쪽은요? 예, 경매 낙찰건이 3건 추가되었고 모두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좋아요. 다음 타깃은 확정됐나요? 임원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화면을 띄웠어요. 네, 이번 주 법원 경매 예정 물건 중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서초구 소재 상업용 건물입니다.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서초동 123번지입니다. 그 순간 지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123번지. 바로 시어머니 경숙의 건물이었습니다. 자세한 분석 자료 보내주세요.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숙의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건물을 낙찰받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경숙의 건물 현장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현장을 돌아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이렇게 멋있어지다니. 하지만 현장 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자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뭐, 얼마나? 최소 1억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1억이라고? 지금 어디서 구해?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사를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비용을 구하셔야. 경숙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이나 계속해. 그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진아,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하대. 어떻게든 구해와. 도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어머니, 이미 사채까지 받았는데. 더는 힘듭니다. 뭐, 내가 뭘 얼마나 힘들다고. 어쨌든 구해와. 경숙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진은 회사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채업자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경숙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도진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어요. 경숙이 반색하며 물었다. 구했어? 네, 구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절망에 가까웠어요.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경매 공고를 확인했어요. 서초동 123번지 건물, 2주 후 경매 예정. 감정가는 20억이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곧이에요, 어머님. 곧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멀리서 경숙의 건물이 보였어요. 공사장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곧 꺼질 것이라는 것을. 챕터 4- 맞수의 준비.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숙의 건물은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경숙이 시댁 거실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다들 들어봐. 리모델링이 다음 달이면 끝난대. 그러면 임대료를 2배로 올릴 수 있어. 시아주버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어머니 안목이 대단하세요. 경숙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지, 도진아. 내 어머니, 내 와이프, 요즘 태도가 좀 건방진 것 같지 않니? 지연이 가만히 경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이 지연을 향해 말을 이었다. 내가 무슨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 너의 위치는 똑바로 알아야 해. 월세살이 출신 주제에.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경숙이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말이야, 도진아. 건물 명의를 내 이름으로 좀 바꿔야겠어. 도진이 놀라며 물었다. 네, 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생각해야지.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미리 넘기는 게 낫지 않겠니?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경숙이 빚을 도진 명의로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경숙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지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지금 대출이랑 사채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내 명의로 바꾸는 거잖아. 나중에 다 내 거 될 텐데 뭐가 문제야? 도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경숙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무사 만나서 명의 이전 진행할 거야. 너도 같이 가.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지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채가 지금 8억이야.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고. 지연이 놀라며 물었다. 8억이요? 어머니가 계속 추가로 돈을 구하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당신 월급으로는 당연히 못 갚지. 내 월급이 얼마인데.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명의 이전하지 마세요. 그 건물은 곧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머님이 당신한테 빚을 떠넘기려는 거예요. 도진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어떻게 거역해. 지연이 남편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모든 건 어머님의 욕심 때문이에요. 도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회사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이 전무님, 서초동 건물 경매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찰가는 얼마로 책정했나요? 감정가의 80%, 16억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참여할게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직접요? 보통은 대리인을 보내시는데.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번 건은 특별해요. 제가 직접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지연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지연이 낡은 원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가난했어요.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문직으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가난한 소녀는 이제 수백억대 자산을 운용하는 임원이 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님은 제 과거만 보셨죠. 하지만 현재의 저는 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같은 시각 경숙은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도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서명하시면 명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경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진을 쳐다보았다. 도진아, 어서 서명해. 도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래? 어서 하라고. 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지금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건물까지 제 명의로 넘어오면. 경숙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니까 건물로 담보대출을 더 받으라는 거잖아. 정말 답답하네. 도진은 결국 서명을 했어요.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경매일이었어요. 지연은 아침 일찍 법원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결말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지연이 경매장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입찰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입장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챕터 5 메인 반전. 법원 경매장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단상에 올랐어요. 서초동 123번지 상업용 건물입니다. 감정가 20억, 최저가 16억부터 시작합니다. 입찰자는 총 5명이었어요. 지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입찰자들이 고민하며 숫자를 적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펜을 움직였어요. 18억. 입찰 봉투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하나씩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16억 2천, 두 번째 16억 5천, 세 번째 17억, 네 번째 17억 3천, 마지막 봉투가 열렸습니다. 18억. 이지연 씨, 최고가 낙찰입니다. 지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다른 입찰자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법원 직원이 지연에게 서류를 건넸다. 낙찰 확인서입니다. 잔금은 한 달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경숙의 집에 법원 등기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도진이 우편물을 뜯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숙이 우편물을 낚아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경숙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경숙 씨, 나와보세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도진이 문을 열었어요. 사채업자 3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다. 8억, 언제 갚으실 건가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벌써 3개월 지났습니다. 이자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건물을 팔면,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남은 건 당신들 뿐이에요. 경숙이 주저앉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채업자가 지연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며느리입니다. 경숙이 지연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지연아, 우리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줘. 지연이 경숙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월세살이 출신이라 돈이 없어요.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숙은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도진의 형, 형수, 시동생까지 모두 왔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 시동생이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이 8억이야. 사채까지 합치면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다. 박경숙 씨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신일그룹 법무팀 소속입니다. 건물세 소유주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경숙이 벌떡 일어났다. 새 소유주요? 누군데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서초동 123번지 건물의 새 소유주는 이지연 씨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지연을 쳐다보았어요. 경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이지연이? 변호사가 등기부 등본을 펼쳤다. 네, 법원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낙찰받으셨습니다. 잔금도 이미 완납하셨고요. 지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제 회사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일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지연 전무이사.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무라고?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네. 저는 10년 전부터 이 회사에 근무했고 5년 전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경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넌 월세살이 출신인데. 지연이 경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는 월세살이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가난이 제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공부했고 성공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자산증명서였습니다. 제 개인 자산은 현재 350억 원입니다. 부동산만 200억이 넘어요. 시댁 식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그런 돈을.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한테는 미안해요. 하지만 결혼할 때 일부러 숨겼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지, 제 돈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다시 경숙을 향했다. 그리고 어머님, 5년 동안 저를 월세살이라고 부르셨죠. 경숙이 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난한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죠. 경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진짜 월세살이는 누구였을까요? 지연이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넸다.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 건물의 임대인 명단입니다. 박경숙 씨, 당신도 이 건물 3층에서 월세로 사셨네요. 경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 건물은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제 세입자십니다. 경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연아. 지연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월세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가셔야죠. 나가라고? 네.
이건 제 건물이니까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숙은 평생 자랑했던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며느리의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월세살이 주제에 라고 말했던 그 며느리의 말이에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월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인생의 교훈을 빌려드렸을 뿐입니다. 경숙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며느리는 없었어요. 있었던 건 오만한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연은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들어왔다. 네, 전무님. 지연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서초동 건물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지연이 짧게 대답했다. 3층 세입자. 연체 시 즉시 법적 조치 진행하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경숙은 그저 연체 위험이 있는 세입자일 뿐이었습니다. 오후였어요. 경숙이 지연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연 전무 좀 만나고 싶은데요.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경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 그 사람 시어머니라고. 당장 올라가게 해줘. 안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경숙을 보았어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경숙이 달려왔다. 지연아.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여긴 제 직장입니다. 사적인 방문은 곤란해요. 경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연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좀 도와줘. 지연이 손목시계를 보았다. 회의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경숙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숙이 뒤에서 소리쳤다. 지연아,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식구들이 다시 모였어요. 도진, 시동생, 형, 형수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화를 내며 말했다. 형수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잖아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동생 말 조심해. 조심하긴요. 형수가 돈이 있으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형수가 거들었다. 맞아요. 5년 동안 거짓말한 거잖아요.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아내가 선택한 거야. 시어머니를 그렇게 망신 주는 게 정상이에요? 경숙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한테 몇 마디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도진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경숙이 눈물을 닦았다. 뭘?
도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5년 동안 어머니가 지연이한테 한 말들. 월세살이, 흙수저, 가난뱅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깔보셨잖아요. 그건 경숙은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도진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회사 근처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조용한 카페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해서. 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방관했어요. 5년 동안 도진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항상. 도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도진의 눈이 커졌다. 이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빚은 제가 정리할게요. 8억 전부. 도진이 놀라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한때는 과거형이었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제 편을 들지 않은 게 이혼의 이유라고.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응. 앞으로 어머님의 삶에 제가 개입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어.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게요. 여보. 도진이 손을 뻗었지만 지연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차가웠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채무 정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은 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응징이었어요. 경숙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지연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숙에게 법원 문서가 도착했어요. 건물명도 소송 예고장이었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통보였어요. 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경숙은 월세를 내지 못했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사체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경숙의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경숙이 문을 열었다. 법원 집행관과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경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건물명도 집행통지서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오늘이요? 네. 월세를 3개월 연체하셨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도 났고요. 안 돼요. 나갈 곳이 없어요. 집행관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2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경숙이 주저앉았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하지만 집행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아,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도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도 초췌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 쫓겨난대. 오늘 당장. 도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월세를 안 내셨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좀 내줘.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지금 제 빚 정리하는 중이에요. 지연이가 8억을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그럼 그 돈으로. 안 돼요. 그건 조건부였어요. 어머니를 돕지 말라고. 경숙이 울부짖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도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 5년 동안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경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진이 말을 이었다. 월세살이, 가난뱅이, 흙수저. 매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건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도진이 돌아섰습니다. 경숙이 아들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도진아. 하지만 도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경숙은 짐을 싸지 못했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다시 왔습니다. 퇴거 안 하셨네요.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경숙의 짐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이 소리쳤다. 하지마. 내 물건이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30분 만에 집은 텅 비었습니다. 경숙의 짐은 건물 앞 인도에 쌓였어요. 경숙은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저 사람 쫓겨난 거 아니야? 쯧쯧, 월세도 못 내나 봐. 경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지연이 내렸어요. 그녀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경숙이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오늘까지입니다. 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갈 곳이 없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월세살이 주제에 라고 하셨죠.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5년입니다, 어머님. 5년 동안 저를 무시하셨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아셨어요.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경숙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연이 뒤돌아섰다. 어머님, 이제 진짜 월세살이가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경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경숙은 시동생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불친절하게 말했다.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응, 알았어. 경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모든 걸 가졌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경숙이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옛날 부인 친구들을 마주쳤어요. 어머, 경숙 씨? 경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안녕. 부인들이 수군거렸다. 들었어? 건물 다 날리고 며느리한테 쫓겨났다면서? 쯧쯧,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경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인들은 키득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경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점점 초라해졌어요. 시댁 식구들도 이제 연락을 끊었습니다. 도진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경숙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건물을 처음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경숙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것을. 며느리를 무시했던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연은 새 아파트에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홀짝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문자였어요. 도진 씨 채무 정리 완료했습니다. 이혼 판결도 이번 주 확정됩니다. 지연이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숙은 무너졌고 도진과의 인연도 정리되었어요. 지연은 이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텅 빈 허전함이 컸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요?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노크하며 들어왔다. 전무님, 밖에 도진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이? 네,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도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 맑아진 눈빛이었어요. 앉으세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줬으면 해서. 지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은행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내 빚 8억을 갚아줬잖아. 나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 그래서 2천만 원 모았어. 지연이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도진이 말을 이었다. 매달 갚을게. 8억 전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도진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 지연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년 동안 난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가 당신을 무시할 때 난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 그건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난 비겁했어.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를 작은 원룸에 모셨어. 내 돈으로. 그리고 매주 찾아가. 어머님은 어떠세요? 도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많이 늙으셨어. 그리고 매번 당신 얘기를 해. 지연이 놀라며 물었다. 제 얘기요? 응.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도진이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쓴 편지야. 읽어봐 줄래? 지연이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렴.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단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응. 이번엔 달라질게. 당신 편에 설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연이 한참을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했다면 한 번쯤은 믿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어머님과는 거리를 두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 거예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당연하지. 지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도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3개월 후였습니다. 지연과 도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도진이 말했다. 당신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있었다며? 지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부사장으로 올랐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지연이 도진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당신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도진은 이제 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삶은 평범했지만 진실했어요. 더 이상 거짓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지연과 도진은 경숙을 찾았습니다. 경숙을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경숙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진아.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지연이 경숙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경숙이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도 배우셨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숙은 변했어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탐욕 대신 감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경숙의 집을 나오며 도진이 지연에게 물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를 평생 무시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응징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상대가 누구든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